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속세는 확정된 비용이거든요.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확정된 비용인데 이 비용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납세 재원을 만드는 것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발생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요. 상속세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속세가 거의 50%다 보니까요. 그 금액도 크지만 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물납을 내거나 그러니까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빌딩 부동산을 내거나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비상장 주식을 내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물납 이후에 후유증은 엄청나게 쓰나미급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물납을 마음껏 낼 수 있다고 돈이 없으면 물납 내지 않은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물납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그 물납을 받아서 나중에 공매 처리 캠코에서 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불협화음이라든가 헤게모니 싸움으로 자녀는 지옥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리 상속세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속세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이는 방법은 바로 사전 증여 전략하고 다양한 절세 스킬이 필요하고요. 상속세를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종신보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그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면요, 현금 납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가가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자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그 현금 재원이나 금융재산 재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각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는 금매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일부 사람들은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벌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 이자 부담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금밖에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랬을 때는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납은 처음부터 쉬운 방법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상속세가 많다면 연부연납을 통해서 10년간 11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니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만요. 어떻습니까? 55억 원의 상속세 발생 시 매년 5억 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부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가산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상속세를 낸다는 것이 상속인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상속세가 1억 1천밖에 안 된다면 매년 1천만 원 내니까 부담은 없겠지만 그보다 이렇게 55억 원이나 110억 원 이렇게 된다면요.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빌딩을 추가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하지만 준비된 빌딩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00억 원짜리 빌딩을 준비해서 상속세 마련으로 100억 원짜리로 물납하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원짜리도요. 50% 상속세를 적용 시 50억 원 상속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억 원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50억 원만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통해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사망보험금을 가지고서 상속세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죠. 가령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으로 55억 원을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 55억 원을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전하게 부동산이나 기타 금융자산들은요, 고스란히 상속인들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자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해서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국세청에서도 자꾸만 세금을 못 내다 보니까 뒤늦게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최적이라고 또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콘스탄트 김의 크로스 플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각각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금은 비과세가 되고요. 나중에 어떤 분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재원 마련은 비과세로 준비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콘스탄트 김의 그 상속세 마련 전략을 크로스 플랜으로 안내했습니다. 크로스 플랜의 어떤 도해를 본다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스로 가입하고 나서 한쪽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받아서 상속세를 다 내면 되겠고요. 남아있는 계약도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이때는 자녀한테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남아있는 그 상속 발생 시 사망보험금도 자녀들이 비과세로 받게 되는 그런 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이 아주 많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면요. 종신보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자산이 아주 많지 않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이고요. 건강상 문제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튼 가입을 할 경우 사망 시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서 상속세 납부는 가능합니다만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보험료도 줄이고 그다음에 상속세 재원도 마련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상속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종신보험이나 기타 등등을 가입한다면 번 돈에 대해서 최고 49.5%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서 그 돈 가지고서 다시 또 가입을 하니까 아주 비효율의 극치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에서 만약에 가입을 시킨다면요. 어떻습니까? 법인에서는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도 바로 상속세 지원 마련이 가능하고요. 법인에서 크로스 플랜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남편, 법인에서 아내한테 각각 어떻습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해서 상속세 마련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내 돈 내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 돈 내고요. 법인 돈은 또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비용 처리로 법인세 감면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법인에서도 종신보험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아주 저렴한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확실한 그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법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만들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자녀 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가족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크로스 플랜으로 법인에서 대신 가입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신보험보다는요, 약 15배, 17배 더 저렴한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입한다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세가 들었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엄청난 그 출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40대, 50대 초반이라면요. 당연히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70세, 80세 만기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투자를 지속하게 된다면 종신보험 가입보다 더 많은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기보험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죠. 남자 50세 50억 원 보장받을 때요. 20년 정기월납이고 70세 만기라고 한다면요. 순수 보장성 정기보험 가입 시에는 250만 원이면 딸랑 250만 원이면 무려 5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1,75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월 1,500만 원은 투자가 가능하죠.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년이면요. 1억 8천이거든요. 그다음에 10년이면 어떻습니까? 18억이고요. 20년이면 36억 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종신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죠. 여자는 놀랍게도요. 50억 원 보장받는데 84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 1대는 1,4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366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6천만 원 내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면요. 32억 원입니다. 그러니 정기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세인 사람은요, 50억 원 보장받는다면 135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 전부 다 법인에서 비용 처리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35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100만 원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정말로 쌉니다. 59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또한 60세 보장을 한다고 60세인 사람이 보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80세 만기로 좀 늘려 보겠습니다. 537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235만 원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었다면 정기보험도 그렇게 싸진 않다. 물론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속세 마련 전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사망보험으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신보험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정기보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요, 이렇게 상속세 재원도 효과적으로 아주 만들어 주고요.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도 동시에 노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세미나는요,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죠.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 절세할 수 있고요. 투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요. 강남역 공간 이지고요. 5만 원 입금하시고 입금처 여기 있습니다.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나중에 제 저서에 공짜로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고요. 친필 사인해서요. 그 다음에 이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약도는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좀 낫겠죠. 자, 어떻습니까? 그 상속세 재원 마련을 통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종신보험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다. 패러다임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수한 경우 말고 종신보험보다는 어떻습니까? 종신보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